맞아요. 네. 이게 사실 이 두 개가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두고 차이점을 굉장히 논하세요. 이게 왜냐면 이름이 비슷해요. 오버, 같은 오버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두 개가 헷갈렸어요. 오버로딩이 뭐냐 하면 딱 나오지 않고 이 이름 때문에 이 개념들을 헷갈리기 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그거를 부셔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일단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 여기서 다른 거는 딱 이 두 가지, 로딩과 라이딩의 차이거든요. 로랑 라이 차이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네요. 오버로드랑 오버라이드, 영어 어원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진짜 가볍게. 이 로드란, 사실 이 오버가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 단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런데 이 오버가 이 단어에 어떤 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붙으면 의미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다르지만 뭔가 뉘앙스가 엄청 달라져요. 오버에 뭐 over the wall이라고 하면은 담을 넘어서라는 표현이 있고, 뭐 야 너 오버하지 마 했을 때 오버하지 마 했을 때 이 오버는 뭐예요? 넘치다. 너무 1절, 2절, 3절까지 하니까 그만해라. 너무 넘쳐. 초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 게임 오버 하면 끝 이런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이 오버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로드는 뭘까요? 아시는 분? 이 로드가 뭐 탑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탑재. 싣다, 짐을 싣다. 맞아요. 탑재, 싣다. 뭘 실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트럭에 짐을 싣죠. 저희가 탑재를 하죠. 짐을 탑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오버는 추가적인이란 의미를 뜻해요. 추가적이래. 초과의 뜻인데 추가적으로 해석해요. 추가적인 탑재. 이 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짐을 더 탑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오버로딩의 뜻 아까 말씀했죠. 같은 이름의 메서드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 순서를 정의한 것이라고 짧은 정의로 저희가 오버로딩을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은 이름의 메서드, 이 짐은 전체적으로 어떤 한 회사에서 이 택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로 우진 택배라는 데가 있어. 그럼 이 우진이랑 이 회사의 택배 짐의 규격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름의 메서드랑 이게 규격이 변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짐 안에 든 내용물들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매개 변수의 타입과 이 짐에 든 타입과 개수, 또 순서, 이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짐마다. 이걸 정의한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란 뭐냐? 오버라이드도 되게 쉬워요. 라이드 뭐야? 올라타다. 뭘 올라탈까요? 말을 한번 타볼까요? 막 말이 있어.
이 말을 타다 했을 때 여거는 이 오버에는 덮어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덮어 쓰는. 그러니까 이 말을 타면서 이 말에 이제 주인이 된 거야. 내가 고삐를 잡고 있어. 그럼 이 말을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성격이 나한테 길들여지겠지. 원래 이 말은 들판에서 야생마였어요. 막 들판에 있는 야생마가 원래 자신의 고유의 성격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고유의 성격을 내가 덮어 써서 올라타서 얘의 성격을 바꾼 거야. 길들인 거야. 이게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의 짧은 점. 부모, 조상, 메서드의 기능, 뭐 성격 등등이죠. 기능을 자식 클래스에서 자식 메서드에서 재정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모 혼자 이제 떠돌았던 이 성격의 소유했던 이 말을 올라타서 덮어 써서 내가 이제 길들여서 그 기능을 내가 재정의를 한 거야. 이 메서드의 기능을. 이거를 오버라이딩, 오버로딩과 라이딩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근데 대신에 특징만 제가 설명하고 이제 예제는 우용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시 좋은데요. 괜찮죠? 네. 이 오버라이딩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오버라이딩의 특징. 이 말 뭐가 있을까요? 이 야생말, 이 조상, 이 지금 자식의 상황이 얘가 올라타서 재정의를 했는데 이 말은 변했을까요? 이 말은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로 변하지 않죠. 네. 성격 빼고는 다 같아요. 조상의 메서드 시그니처가 같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의 이름, 뭐 반환 타입, 반환 타입 아니고 메서드의 이름, 매개 변수의 타입, 뭐 순서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반환 타입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 반환 타입이 이 조상 메소드보다 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퍼블릭. 예를 들어 얘는 야생말이니까 야생말 시절에 막 퍼블릭 들판에 뛰어놀고 이랬던 아이가 내가 재정의를 하면서 프로텍트, 프라이빗은 안 돼요. 프라이빗 프로텍트로 이렇게 마구간에 가둬버리면 이 말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네 반환 타입 아니면 접근 대화사인가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접근 제어자가 좁으면 안 돼요. 대신에 반대면 될까요? 네. 왜 될까요? 이 말로 설명해봐요. 좁은 데서 놀던 애가 넓은 데 가면 이제 좋아하는 거죠. 정확해요. 얘가 막 마구간에서 맨날 마구간밖에 못 봤어. 막 우물랑 개구리가 막 우물에만 있었다가 누가 이렇게 길들여주고 막 퍼블릭, 프라이빗이었던 원래 프라이빗이었던 애가 퍼블릭 밖으로 막 뛰어놀게 놔도 훨씬 이 말이 행복하겠죠. 네. 그런 이유에서 접근 제어자가 이 조상이었을 때보다
좁으면 안 돼. 대신 넓어도 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 범위가 조상보다 크면 안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예외는 아직 좀 어렵죠. 네. 예외를 살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들판에서 아까 놀았을 때 이제 조상 메서드일 때 닥칠 수 있는 예외가 되게 많아요. 막 갑자기 혼자 길들여지지 않는 거니까 막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난간에 박아서 아니면 막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예외가 엄청 많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길들여 이 말을 그러면은 이 예외 범위가 더 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자한테는 안 잡혀는 못 끼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 범위가 조상보다 크면 안 된다. 이게 오버라이딩이고 오버로딩의 첫 번째 특징. 오버로딩은 아까 뭐였죠? 같은 이름의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과 개수 순서만 다르게 정의한 것.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반드시 달라야 되고 아니야. 시그니처 이름이 같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오버로딩. 이름이 같죠? 이 우진 택배는. 그러니까 애들 이름은 같잖아요. 이름이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타입과 순서와 개수가 달라야 합니다. 그 중 하나다. 그게 시그니처 아닐까요? 시그니처는 전체 통틀어서 시그니처고 이 시그니처는 이름과 그 안에 내부의 것들 타입, 순서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름만 같아야 되고 매개 변수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같아야 되고 여기는 이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순서. 네,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달라야 되고 같아야 되고. 이름은 같아야 되지만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순서는 다르다. 이거는 그게 전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는 접근 제어자는 어떨까요? 오버로딩의 접근 제어자. 퍼블릭과 프라이빗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돼요. 되고 반환 타입은 어떨까요? 인투와 더블 되나요? 네. 네.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 이 메서드는 이름만 같을 뿐 연관이 없다고 보면 돼요. 오버로딩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내부나 이걸 호출하는 데서는 사실 접근 제어자가 누구든 이 짐만 받는 사람은 A고 이 짐을 받는 사람은 B인데 택배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든 간에 어디서 받든 이 반환 타입이 뭐든 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버로딩, 우진 택배로 묶여있는 오버로딩일 뿐 받는 거는 다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버로딩이 딱 오버라이딩이랑 연관이 1도 없어요 사실.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다시 저도 살짝 헷갈리니까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오버로딩이란 메서드. 짧은 네. 그래서 이름만
같은 이름의 메서드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무조건 달라야 되고 다른 건 자유. 달라야 맞습니다. 오버라이딩. 무조건 다 같아야 되고. 조상 메서드의 이름. 매개 기능. 변수. 기능을 자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상 메서드의 기능을 자식이 재정의한 것. 조상 메서드 말의 성격과 이 메서드 안에 내부에 애드 안에 이거는 기능이잖아요. 메서드 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 기능이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격 맞잖아요. 얘가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뭐 다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바꾸자. 얘 외관은 그대로 두고 전부 그냥 그대로 두고 이것만 바꾸자. 성격만 해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은 같은 메서드, 같은 우진 택배가 하는 이 트럭에서 이 짐들. 우진 택배는 같지만 이건 뭐다? 다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의 짐들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타입과 개수, 순서 이런 건 다 뒤죽박죽이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냥 우린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똑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짐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오버로딩, 탑재하는 트럭, 라이딩,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우영님이 예제를 들고 설명을 그러면 오버라이딩은 할아버지가 타던 말을 내가 물려봐서 타면 말의 성격이 변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할아버지가 타던 말을 내가 타면 성격이 변하죠. 하지만 말은 그대로잖아요. 아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키실 줄 몰랐는데 네, 바로 시작하게 돼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먼저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오버로딩의 예는 대표적인 오버로딩의 예는 프린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서드죠. 네. 여기에 스트링 타입의 1을 출력하게 되면 어떤 게 출력될까요? 1. 네, 1이 출력됩니다. 1이 출력됩니다. 여기에 정수 타입인 숫자를 출력하게 되면 어떤 게 출력될까요? 1이요. 1이 출력되죠. 이게 바로 오버로딩이에요. 우리가 스트링 타입을 출력하려면 원래는 프린트 사이에 스트링을 써줘야 되고 숫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 인트, 실수면은 플로트, 아니면 더블 각각 다 써줘야 되지만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프린트 메서드를 써주게 되면은 1이 출력되게 됩니다. 하나 예시를 더 쓰면은 int add. 선생님, 글씨가 너무 안 보여요. 아 뭐예요? int 잘 되나요? 네. int add x y 맞죠? 네. 요것도 이제 오버로딩의 한 예인데 Y가 저기 알았어요. 변수 명이 감사합니다. 오버로딩의 한 예인데
이름을 왜 여기를 동일하게 했을까요?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은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독성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독성이 좋고 사용성이 좋습니다. 아까 앞에 프린트 우리 예시를 봤듯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애드라는 걸 보면은 더한다. 여기에 1을 넣고 1을 넣고 1.3을 넣고 1.3을 넣어도 더한다는 개념이 생깁니다. 만약 여기에 우진님 이름을 좀 줄이면 뭐 우진이라고 쓰면은 네,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더할 때는 애들을 써야 되고 실수를 더할 때는 뭐더라? 하면 이제 우진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또 워딩이 안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더블을 인트로 바꾸면 이게 오버로딩일까요? 단원 타입이 단원 타입.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안 돼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단원 타입은 전혀 오버로딩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은 이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애니멀 클래스에 조상을 주고 도구 클래스가 이제 조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상 클래스에 보시면은 사운드 동물 어떤 소리 내죠? 어떤 멍멍. 뭐 동물들은 각자 소리를 내죠. 뭐 대략 동물 소리. 근데 이게 상속받은 이제 도구 클래스로 오게 되면은 걔가 대략 동물 소리 이렇게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멍멍이요. 멍멍. 감사합니다. 멍멍 하고 울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아하. 네. 이제 마지막에 잘 정리가 됐는지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클래스 페런트에 페런트 메서드가 있고요. 클래스 차일드가 페런트에서 상속을 받아서 페런트 메서드 그 다음에 보이드 페런트 메서드 레귤러스 인트 i 넣었어요. 요 페런트 메서드는 오버로딩일까요? 오버라이딩일까요? 오버라인. 맞습니다. 자식 객체에서 부모의 메서드를 좀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입니다. 이 밑에 거는 오버라이딩일까요? 오버로딩일까요? 맞습니다. 오버로딩이에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거 약간 오버로딩이면서 오버라이딩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오버라이딩 조건이 뭐죠? 그 모든 이름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여기 다 이름이 선언부가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로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해하셨는지 체크하는 질문은 아니고 살짝 심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버로딩의 심화 문제인데
저도 어제 GPT 보고 알았습니다. 혹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저 애들 맨 밑에 거. 가변 인자. 잠시만요. 자, 이게 어떤 클래스에 있다고 봅시다. 이거는 지금 오버로딩의 예제인데 네. 이걸 만약에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제가 뭔가를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을 호출했다. 오버로딩은 사실 컴파일 시점에 컴파일러가 먼저 체크를 해준대요. 이 실행, 저희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에 직전에 문법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이 체크, 번역, 그 외의 것들 되게 많거든요. 구문. 근데 여기서는 체크를 해주는 거겠죠. 이 애들을 컴파일 시점에 실행하기 전에 이 메인 메서드에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찾게 돼요. 근데 자바는 이걸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뭐가 실행될 것 같아요? 일단 12. 작은 범위부터. 작은 범위부터 또 있나요? int 해보고 안 되면 더블로 넘어갈 것 같아요. 더블로. if문을 거칠 때 작은 범위부터 걸어보고 안 되면 다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바이트가 있다면 쇼트가 있다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 상수 리터럴 이 10 저번에 그 현정님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셨잖아요. 상수 리터럴이랑 그리고 객체 스트링과 이거의 10 이거의 new 10 스트링 10 근데 자바는 죄송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로 할게요. 이 상수 리터럴 있잖아요. 이 A의 변수가 이 코드 이후에 쓰이는 A 말고 이 10이라는 것 자체를 정수는 무조건 인트로 봐요. 인트로 계산을 한대요. 인트로 본대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10은 무조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오버로딩은 무조건 이 안에 정확한 인자를 타입을 먼저 찾는데요. 뭐 예를 들어 0.1B다. 그러면 이 더블을 먼저 찾아요. 제일 먼저 찾는 게. 그럼 만약에 이 인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이트랑 쇼트도 있는데 이 12 인트를 찾는 인트는 제일 먼저 찾는 거고 이 정수면 만약에 타입이 뭔가 결정되어 있다. D나 F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더블로 가겠죠. 하지만 이 기본형 정수 상수 리터럴 10, 뭐 100 그냥 이런 숫자는 무조건 인트로. 그럼 만약에 이 인트가 없다면 이 10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롱. 이제 이 인트부터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인트 다음에 롱이죠. 8바이트. 이게 4바이트였나? 근데 이것도 8바이트잖아요. 근데 실수는 저장 범위가 되게 넓대요. 그러니까 롱보다 이게 더 커요. 그럼 이거 더 찾겠죠. 그 다음 더블이겠죠. 그 다음 뭐 찾을까요? 그 다음에 오토박싱 가능한 거. 인트가 인티저로 바뀌어요. 이거를 컴파일러가 해줘요. 이게 다 없다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 10이 여기로 찾는데요. 아 여기로 인티저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네들은 가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에러예요. 애드는 가변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정확한 거. 두 번째 이 타입보다 더 큰 거. 세 번째 오토박싱. 네 번째 이거 가변 인자. 이렇게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인트랑 인티저 차이가 뭔가요? 이거 래퍼 클래스죠. 이게 원래 저희 int i는 10을 하잖아요. 네. int i 10을 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네. 어쨌든 int가 원래는 이 인티저 원래 객체에서는 이 객체 지향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new 객체거든요. 클래스 인티저인데 그냥 기본형을 써가지고 메모리 낭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in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int가 인티저인데 그냥 자바에서 기본형 8개만 좀 메모리 때문에 기본형으로 쓰자 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가 여기로 변할 수도 있고 이거가 여기로 변할 수도 있는데 오토박싱, 언박싱이라는 용어를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인트가 그러니까 인티저, 인트는 new 인티저 이런 식으로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는 창조 변수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new 인티저요? 그러니까 인티저가 아까 클래스라고 가르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티저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인 건가요? 인티저가요? 네.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인티저가. 이 10을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x다. 여기 타입도 인티저야겠죠? 이게 메모리 힙에 들어가는 거고 int x는 10은 이거 저번에 해주셨던 거예요. 현정님. 이건 어디 들어가요? 스택. 기본형은 다 스택. 스택의 10 메모리 때문에 이 힙에 있는 이 힙을 이 U 연산자를 쓰면 힙에 메모리가 올라가잖아요. 생성되잖아요. 이거를 메모리 낭비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인트 기본형이에요. 기본형들은 스택에 저장돼요. 힙에 생성하지 않고 힙에 생성하면 힙에 생성해서 우리가 또 X로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주소를 0x1빵빵 0x1빵빵 생기는 이 비용이 비싸서 만든 게 이 기본형들 인트 롱 그런 거 그게 다 스택에 저장돼요. 근데 우리 이거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죠? 네, 어쨌든 이 가변 인자가 마지막이고 세 번째가 이 오토박싱 된 거, 인티저로 이걸 바꿔준대요. 컴파일러가 이 인트 값을 인티저로 바꿔서 이 오버로딩을 찾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런타임 시점에 찾는 거 아시죠? 오버로딩은 컴파일 시점이고 방금 컴파일러 뜻 뭔지 알죠? 실행되기 전에 체크해줘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얘는 여기 이 클래스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add int i
일로 가야겠다 해서 실행하기 전에도 이걸 체크해줘요. 만약에 이게 없다? 여기 막 빨간색 줄 뜨잖아요. 컴파일러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오버라이딩은 여기 클래스 애니멀 A는 뭐야 new dog 할 수도 있고 B는 new animal을 할 수도 있잖아요. 런타임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이건 거 다 보이죠. 그 실행하기 전에도 그냥 컴파일러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만약에 메모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0x1 빵빵하고 이 더그 선생님, 네 애니멀이랑 도그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코드의 첫 번째 줄에 애니멀 도그 저렇게 다르게 써도 되나요? 애니멀을 썼으면 애니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저번에 추상화 했었잖아요. 네. 발표. 거기서 추상화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추상화 쓰고 객체를 그 자식 객체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A라는 리모컨이 있잖아요. 안 보이죠? 이 A가 가리키는 객체가 제가 방금 생성한 이 UDog라는 이게 강아지예요.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A라는 참조 변수가 이 UDog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UDog 객체 안에 멤버 변수는 사운드라는 멤버 변수가 있잖아요.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멀도 사운드가 있잖아요. 이게 오버라이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멀 도그는 뉴 애니멀이 아니라 애니멀 A는 뉴 도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애니멀 A는 UDog 이게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객체 생성할 때 클래스 이름, 그 객체 참조 변수 이름, 뉴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아, 네. 근데 그 클래스 이름 두 개가 저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 이름이요? 네. 이게 다양성. 아, 상속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 맞죠? 네. 지금 이게 되냐 안 되냐? 돼요. 상속을 받은 경우에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이 애니멀 참조 변수로 얘를 쓸 수 있다. 얘를 쓸 수 있으면은 지금 이 객체 더그에는 여기 밑에 있는 게 들어가 있죠. 네. 더그 사운드 멍멍. 그러면은 이거를 컴파일러가 아직 실행도 하기 전인데 알까요? 얘가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이 사운드를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떤 걸 실행할지 이 코드는 U는 실행해야지 이걸 만들어주는데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컴파일러가. 이거 저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딱 여기에 실행 안 해도. 근데 얘는 그러지 못한다 해서 이게 런타임 시점에 판별이 나는 거예요. 런타임 시점에 New를 생성이 해가지고 아 A가 New구나 하고 이 코드가 실행되잖아요. 메인 메서드 딱 누르면.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지나야 이제 얘가 어떤 거를 출력을 할지 알아서 런타임 시점, 실행 시점에 안다고 런타임 시점이고 얘는 컴파일 시점에 알 수 있어서 컴파일 시점이라고 해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주잖아. 얘는 그어줘요? 안 그어줘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신가요? 근데 오버라이딩의 예외 범위가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버라이딩 하면 또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냥 오버라이딩 예외 조상이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했죠. 예외 범위가. 예. 그러면은 조상에서 예를 들어 애니멀에
arithmetic exception 아세요? 몰라요. 이거 그냥 산술래로 뭐 10 나누기 0 하면 안 나오잖아요. 아, 이런 게 arithmetic exception인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상속받고 있어. the extends animal. 근데 이 더그도 클래스에 막뭐 메서드에 막 예외를 써주면 그 예외를 던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던졌다 치고 여기에 exception 이 exception 자손이 arithmetic인 거 같아요. exception이 있고 arithmetic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죠. 지금 조상에서 더 넓은데 조상이요. 여기 자식에서 더 넓죠. exception이. 근데 얘는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더 좁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애니멀 A는 new dog 해서 이 더그 객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얘는. 근데 A 해서 얘 메서드를 실행했는데 이 exception이 걸리는 메서드예요. 뭔가 뭔가 exception 막 예외가 발생했어요. 이 더그에서 이 객체에서 여기 이제 막 스택에서 막 예외 발생했다 막 이러고 여기서 이제 예외 발생했다 이러면은 이 참조 변수 A는 몰라요. 이 어떤 예외인지. 이 뉴더그가 exception 범위가 더 크니까 얘는 arithmetic exception밖에 없어요. 그럼 처리를 못 해준대요.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까 말로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좀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혹시 더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